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는요, 주식 투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제5부 중장기 투자란 무엇인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네.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란 이런 것일 겁니다. 뭐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매일매일 장이 열리지는 않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그 가격, 이 주가라는 것이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 뉴스, 시황, 정보, 악재, 호재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 주식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이 하실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가창이 중요하고요. 수급, 거래량, 공매도, 대차장구, 신용장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 주식시장을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고 기관이 얼마를 팔았고 개인이 얼마를 사들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만 계속하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뭐 얼마가 터졌고 얼마가 줄었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가 이렇고 대차장구가 이렇고 신용장구가 이렇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루 종일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주식 투자가 빠지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해도 끝이 없는. 왜냐하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이런 뭐 수급거래랑 공매도 이런 거는 사람들의 심리와 여러 가지 대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기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도 항상 맞아 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가 마치 이것이 전부인 마냥 여기에만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시황을 체크하고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고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뭐 10년, 20년 동안 그것이 주식 투자인 줄 알고 10년, 20년 반복을 하면 나아지는 것이 아마 10년, 20년 뒤에도 없을 겁니다. 네,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전업 투자자들은 매달 생활비를 주식 시장에서 월급만큼 뭐 200, 300만큼은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이 생활비를 벌려면 말 그대로 단타를 치려면 이 수급 거래량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의 목숨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업이 있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들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전업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처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또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생활비를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200, 300이 아니라 500, 600을 벌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자기만의 뭐 투자 원칙이 있겠죠. 그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조금 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가 흘러갈 가능성도 많겠죠. 예. 그래서 이 전업 투자자 시장도 상위 1%가 아니면 대부분은 월급쟁이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라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복잡한 그 이제 HTS의 복잡한 막 보조 지표만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추세다. 중장기적인 추세와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이쪽은 뭐 중장기 이동 평균선과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가까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말 그대로 관상용이지 이것을 기법으로 만들어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돈을 벌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황을 많이 보죠. 매일매일 시황 그리고 이 시황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뉴스, 시황, 뭐 그런 거 정보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볼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 동안 HTS를 끄고 사업 보고서를 읽자.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십니다. 나를 평생 부양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이 종목을 자기들이 입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평생 먹여 살릴 기업. 내 자녀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을 하지 뭐 매일매일 뭐 대북 테마주가 어떻든 뭐 수소차 테마가 어떻든 이런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업과 주가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다. 뭐 기업이 멀쩡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 10월처럼 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뭐 단기간에도 뭐 3, 40% 빠지고 뭐 반토막도 나고 이렇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멀쩡해도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든 안 좋은 부분을 부각을 해서 기사는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도 사실이죠. 주가는 이슈 수급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실적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죠. 그러나 이슈와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심지어 장중에도 반응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다. 그럼 뭐 주가가 갑자기 막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빨리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와 수급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여기에 한번 말리면 주식 투자에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금융 시스템이 쳐놓은 이 거미줄에서 놀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스파이더맨의 먹이에 불과하다. 여기서 벗어나자. 이 링 위에 절대 올라가지 말자. 이 링 위에서 뭐 최홍만이나 효도르나 이런 애들이랑 싸우면 뭐 주먹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말고 정석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자는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는 결국 따라오지 않겠느냐. 뭐 이건희 회장이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주가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주식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인데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2류가 아니라 3류가 아니라 1류 기업이 되고 국내 1등이 아니라 글로벌 1등 기업이 되면 다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결국 따라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 관계자들이요 사실 게시판 이런 온라인 게시판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주가가 뭐 하락을 하면 이제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주가 관리 안 하냐 이런 말을 이제 쓰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그러한 기업 관계자들이 미쳤다고 주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 월급을 받고 만약 그 월급을 받고 주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주총회에 가서 그 사람 당장 자르라고 말을 해야겠죠. 매일매일 주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야죠. 사실 이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상장된 기업들의 경영진들은 물론 뭐 장기적으로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그게 바로 올바른 경영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뭐 이렇게 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 뒷공문을 따라다닙니다. 막. 예, 그러면서 이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인데 내가 만약에 좀 위에서 사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 기업은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아주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이 기업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내가 산 자리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기업의 이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매도 얘기가 나오냐면 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80% 이상은 단타 투자자들인데 이들에게는 공매도가 최악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목숨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신용장고, 대차장고,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쳤어요. 예, 주가가 하락할 것을 베팅을 하고요. 근데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져. 예. 그러면 이게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는데 이런 일은 주식 투자의 그런 기원이나 그런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엔 언젠가는 이 밀린 숙제를 한 방에 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 자금들이 다 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50% 이상의 자금들은요. 늘 시장의 상승, 주가의 상승,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가의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자금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도박이다라는 인식은 이제 매일매일 뉴스, 시황, 호재, 악재 등을 가지고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거에 뭐 5% 10% 먹고 뭐 3% 5% 빠지면 손절하고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도박이나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사실 카지노와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죠. 확률에. 주사위를 아무리 던져도 그 확률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중장기 투자는 인내심으로 한다. 인내심. 물론 뭐 주식 투자는 인내심과 뭐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그것도 일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장기 투자는 도저히 이 종목을 팔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중장기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 차트는 삼성화재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이 90년대 당시에 4,000원 그리고 지금 30만 원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2010년, 12년, 뭐 2, 3년 이렇게 조정하고 주가가 뭐 지금 2006년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가가 그냥 지지분이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사서 기업과 동행하고 계속 그냥 뭐 외환위기가 오든 금융위기가 오든 그냥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은 왜 이 종목을 안 파느냐?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든지 오르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산 금액만큼 배당을 줍니다. 만약 내가 한 주에 4,000원을 주고 샀는데 배당이 4,000원이 나와요. 한 주당. 이런 경우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여기서 가를 필요가 없겠죠. 누적으로 계속 이 배당금이 쌓이는데 그렇겠죠. 다음 또 종목을 보시면 이거는 동원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2003년, 2001년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지금 2만, 이쪽은 이제 2만 원대겠죠? 지금은 이제 뭐 최고가 40만 원까지도 찍었었는데 그 20배가 올랐죠. 예.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도 급락을 해도 전혀 금융위기 때 금융이 터져서 급락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는 뭐 전 종목이 다 떨어지는 구간 아닙니까? 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뭐 이런 성장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기서 산 사람들도 이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한다는 거죠. 슈퍼개미들도 금융위기가 오고 작년 10월과 같은 급락이 오는 그런 장세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예측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틀리면 그동안 벌은 돈 다 깨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십시오. 기업을 보고. 그러면 이런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도 다시 회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아, 뭐 10월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급락이 올 것이다 하고 뭐 인버스에 왕창 베팅했어요. 근데 시장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걸 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이 어렵다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도 역시 여기서 배당금을 내가 산 만큼 주니까, 예. 내가 산 만큼 주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으로 치면 내 현금 1억 주고 어떤 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월세를 아니, 그러니까 매년 월세를 한 달에 뭐 800만 원, 900만 원씩 받는 거죠. 네.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들고 있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자, 또 보시면 네, 이거 다 말씀드린 거냐? 예, 내가 매수한 만큼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단순히 지금 당장 차트가 안 좋고 수급이 안 좋고 거래량이 안 좋고 신용잔고가 많아요. 뭐 이런 나쁜데 왜 가지고 있나요? 이걸 팔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자르냐? 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인고의 세월을 그렇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팔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이 기업의 영속성이 있는데, 예. 영속성이 있는 기업은 팔지 않는 게 정상이다. 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그 동험산업이나 삼성화재 등 성장성이 가장 좋을 때는 연평균 20% 30%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누적으로 이 20% 성장률, 30% 성장률이 계속 쌓이는데 1년 뒤에 뭐 예를 들어 30% 수익이 났다. 50% 수익률로 파는 게 아니죠, 주식은요. 예. 물론 트레이딩은 그렇게 팔아도 되죠. 예. 그러나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런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2의 삼성화재를 만들겠다. 제2의 동원산업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수익률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누적 수익을 쌓아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1년 뒤에 뭐 엄청 많이 올랐다 해서 팔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파는 이유는 기업을 보지 않고 수익률을 보고 팔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잘 수는 없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지금은 그러니까 단타로 슈퍼개미가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엄청난 자산을 잃은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오다가 다시 슈퍼개미에서 깡통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만두는 사람들은 왜 그만두죠? 본인들도 아는 거죠. 자기만의 이 단타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운을 여기서 다 썼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만두죠. 현명한 분들이시죠. 아닌데 뭐 계속 이제 이게 단타의 맛을 보고 계속 이제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확률 게임에 의해서 종국엔 깡통이라는 종국엔 깡통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죠.
그죠? 근데 장투를 해서 슈퍼개미들이 된 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그 박영욱 씨가 있죠.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종국의 깡통 날 일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 아니라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 아닙니까? 기업을 보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이러한 투자 전략은 깡통 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복리로 계속해서 쌓이겠죠. 이 미국의 워런 버핏이 성공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1등이 세계 1등이 되기 때문이죠.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 주, 한 주 뭐 LA나 이런 데서 한 주에서 1등을 했어요. 코카콜라가. 그러면 미국의 1등이 되고 글로벌 1등이 됩니다. 그래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리고 영속성이 있고 꾸준한 매출이 일어나는 소비재 이런 기업에 20년, 30년을 투자하면 워렌 버핏만큼의 부가 쌓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워렌 버핏이든 박영욱 씨는 투자 전략이 똑같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세요. 투자 전략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전자산업이라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우상향을 했던 이유는 20년, 30년 동안 우상향을 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다른 뭐 현대전자 뭐 이런 뭐 해태전자 이런 걸 다 죽이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국내 1위가 아니라 글로벌 1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글로벌 하는 이유가 국내 시장이 다 포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에 진출하고 이 세계에서 글로벌 몇 위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대기업들이. 안 그러고서는 주가가 우상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슈나 수급이나 테마를 쫓아서 단기적으로 뭐 몇 퍼센트 올라서 이걸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에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니라 소고기 좀 사 먹고 갈비 좀 사 먹고 이게 아니라 용돈벌이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입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페이지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인내심을 가지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종목이 오랫동안 성장을 멈추지 않고 영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하는 기업과 동행한다는 마인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박영욱 씨가 강조하는 게 기업과 동행을 하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장기 투자가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라는 이 투자 철학의 핵심을 장기 투자로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좋은 기업이 핵심이죠. 이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죠. 좋은 기업이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목을 안 살면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배당금은 점점 더 쌓이고 시세 또한 점점 더 우상향을 하겠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하고 있네요. 박영욱 씨도 항상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종목 팔면 뭘 사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기자들에게. 아니 이 종목을 팔면 뭘 사라는 겁니까? 이런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아주 얄밉게 따라야 됩니다. 모방하고 따라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계속해서 따라하죠. 말투도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그런 것처럼 따라해야 된다. 따라하자. 우리나라 뭐 3대 슈퍼겜이라고 하면
여기 박영욱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인 김봉수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명환 씨, 이렇게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를 보면 농부처럼 투자하세요. 아는 종목에 투자하세요. 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는 종목에 농부처럼 투자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아는 종목에 농부처럼 투자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지금 여기 슈퍼게임이 투자한 종목들에 똑같이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요 한 종목을 빼고는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욱 씨는 이 레저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서 뭐 삼천리 자전거를 비롯하여 뭐 참 좋은 레저, 그렇죠? 그리고 대표 이 조광피혁이 있죠. 근데 지난 방송에 조광피혁과 유니캠의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가 최근 감지되고 있다. 이런 방송을 한번 올렸었죠. 기업 분석 편에. 그 방송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삼성화재, 제2의 동원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죠. 지금 단순히 이 세 가지만 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연봉으로 보시면요, 우상향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봉으로 보시면 차트를요. 그래서 오늘은요, 전 종목 차트를 보셔서 연봉으로 한번 모든 종목들을 다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삼성화재, 동원산업처럼 10년, 15년 우상향한 기업들을 따로 관심 종목에 한번 리스크를 쫙 보고 쫙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정리한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엄청난 공부가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다른 공부보다 엄청난 공부가 된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매분기 매년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걸 점검하고 사업 보고서를 보고 또 차트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며 동행하는 거.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본질이자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성공하는 지름길은 바로 슈퍼게임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매일매일 뭐 뉴스 따라다니고 시황 따라다니고 그런 것들 뭐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지만 그런 걸 따라 반복적인 반복 매매를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2의 삼성전자, 삼성화재, 뭐 동원산 이런 종목들을 뭐 2년, 3년, 4년 계속 연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몇 종목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좋은 기업, 10년, 15년 동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은 인류의 새로운 습관, 그러니까 이미 성장을 다 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시총이 상당히 크고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 어려울 수 있고요. 이 슈퍼개미들도 시총이 상당히 작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죠. 어쨌든 인류의 새로운 습관이 일어나는 거.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참치 통조림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던 식습관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참치라는 게 식탁에 등장하고 10년, 15년 동안 마치 우리의 밥처럼 그냥 익숙하게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인류의 새로운 습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기업의 영속성, 영원함이 얼마나 오래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가.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란 무엇이죠? 전방 산업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1등 기업이고 뭐 이런 기업인데 삼성전자에 시중을 드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납품업체를 한 번에 바꿔버리면 그 기업은 엿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지위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아무리 그 시장이 작더라도 그 시장에서 1등을 한다면 투자해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이 도저히 진출을 못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자본이 많다고 그리고 이 장사가 잘 된다고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시장들이 있어요.
네, 그 시장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시장들 중에서 1등, 뭐 2등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연구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